이 강의를 들으시는 고등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고2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1번부터 15번까지 문법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노베이스도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꼼꼼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1번, 12번 세트에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문단 표시할게요. 히읗을 포함하고 있는 음운 변동의 양상은 음운 환경에 따라 상이하다. 상이하다는 서로 다르다입니다. 서로 다르다. 자, 보니까 노란색 형광펜으로 히읗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리고 음운 변동을 한답니다. 근데 그게 음운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달라지니까 여러 가지로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그 중에서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거센 소리 크, 트, 프, 츠로 바뀌는 현상이고,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바뀌는 축약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필기할 공간을 좀 마련해 두시고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자, 검정색 샤프, 볼펜이나 샤프.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그 자음이 있는데요. 자음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사소리라는 게 있어요. 예사소리는 여러분 외울 때 반갑다, 사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반갑다, 사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파란색으로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사소리는 이제 보통 소리다. 이제 보통 사운드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반갑다 사자를 이렇게 된 소리로 하게 되면 반갑다 싸자 이렇게 되겠죠. 반갑다 싸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된 소리라고 합니다. 된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된 소리. 그런데 예사 소리가 더 셀까요? 된 소리가 더 셀까요? 당연히 반갑다 사자보다 반갑다 사자가 더 세겠죠. 자, 그런데 금방 나온 빨간색으로 할게요. 거센 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거센 소리는 여러분 피카츄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됩니다. 피카츄털. 자, 이게 제일 세죠. 그래서 거센 소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센 소리 되기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센 소리 되기. 자, 거센 소리 되기는 분명히 히읗이 있어야 돼요. 히읗이 있어야 되는데 히읗에다가 뭐가 더해지냐면 예사소리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 가, 지, 다 이렇게 더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거센 소리로 바뀌게 돼요. 더 사운드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피, 가, 추, 털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요 네모 박스 친 소리가 아까 쌤이 설명했던 거센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거센 소리가 아닌 게 거센 소리가 되었다. 그래서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거를 A라고 두고요. B라고 두면 A와 B가 합쳐져서 이제 C가 된 겁니다. 그러면 줄어들었다 라고 해서 얘를 줄다 약, 그죠? 그래서 축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둘로. 그래서 여기서 보시니까 이 문단에 첫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나와야 되는데 둘째가 안 나오네요. 자, 그럼 첫째가 있고 둘째를 찾아봅시다. 여기 둘째를 찾았습니다. 네, 둘째. 자, 첫 번째는 히읗이
예사 소리보다 앞에 놓이는 거센 소리 되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히읗 플러스 바가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 그 설명에 보면 히읗 나오고 바가지다 나오고 키읔이 됐고요. 그 다음에 히읗이 나오고 디귿이 나오고 티읕이 됐습니다. 히읗이 나오고 지읒이 나오고 지읒이 됐습니다. 주로 용언어간에 나옵니다. 용언어간은 이제 동사와 형용사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히읗이 예사 소리보다 뒤에 놓이는 거센 소리 되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 역시 정리를 해보면 히읗이 뒤에 놓이니까 이번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히읗이 뒤에 놓이니까 바가지다 오고 뒤에 히읗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히읗이 예사 소리보다 앞에 놓이는 경우는 항상 거센 소리 되기가 우선 적용되는 것과 달리, 그러면 첫째는 우선 적용된다는 겁니다. 위에는 우선 적용입니다. 우선 적용이 되고, 우선 적용 반대말이 뭡니까? 나중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보니까 먼저 적용될 수도 있고 나중에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먼저 적용될 수 있고 나중에 적용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기역과 니은으로 나눕니다. 기역의 경우에는 우선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사소리와 히읗이 합쳐져서 곧바로 거센 소리로 바뀌게 되는 경우. 그때는 어떤 경우냐면 전미사가 결합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쭉쭉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체크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빛하고의 경우에 지읒 다음에 히읗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체언의 조사가 더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빛 하는 게 빌린 돈, 그 다음에 하고 하는 게 접속 조사가 되고요. 닭 한 마리에 기역이 나오고 히읗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키읔이 결국 됐는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음운 변동이 먼저 일어나고 거센 소리 되기가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빛하고와 닭 한 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쌤이 필기를 어디다 할까요? 13번 하고 14번 사이에 공간이 보이네요. 자, 장소를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필기를 해볼까요? 13번, 14번 사이에. 자, 검정 볼펜 또는 샤프를 준비해 봅시다. 빨간 것도 준비하고요. 빛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빛이죠. 빛. 하고입니다. 그러면 다른 음운 변동 먼저 정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 지읒을 대표음 디귿으로 먼저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음은 디귿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빛하고 디귿하고 하고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엔 그 음절에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먼저 된 거죠. 그래서 지읒이 디귿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하고 히읗이 합쳐지면 거센 소리인 티읕이 되겠죠. 그래서 바, 타, 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적용된 것이 거센 소리 되기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적용된 거죠. 거센 소리는 나중에 적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닭 한 마리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닭하고 리을, 기역, 한 마리, 한 마리 원래 좀 띄어야 되죠. 한 띄고 말이 하게 되면 여러분 받침을 보니까 리을 기역이 보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자음의 무리라고 해서 자음의 무리, 자음군이라고 하고요. 이걸 단순화해서 리을이 탈락하고 닭하고 받침이 기역이 됩니다. 그리고 닭 한 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시니까 여기 기역과 히읗이 합쳐져서 축약되면 거센 소리를 적용할 수 있겠죠.
나중에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간마리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이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문답 가겠습니다. 히읗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모두 거센 소리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 나은, 나, 아나, 싸이다의 경우에 자 이번에 용어 어감 말의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가 결합하게 되면 이번에는 히읗이 탈락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1번 사턴을 한번 볼까요? 사턴, 사던이죠. 그러면 히읗이 먼저 나왔습니다. 히읗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히읗이 먼저 나오는 건 첫째의 경우가 되겠죠. 첫째의 경우에는 거센 소리를 우선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히읗과 디귿을 거센 소리로 우선 적용해서 바로 티읕으로 축약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체가 먼저 일어난다 라고 했으니까 닥쳐라가 되고 정답이 싱겁게 1번이 됩니다. 12번 넘어가겠습니다. 12번은 낫한때입니다. 닭 한 마리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 기억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닭 한 마리, 선생님이 빨간색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여러분이 형광펜을 보시면 닭 한 마리의 경우에는 닭 한 마리처럼 낫한테처럼 둘 이상의 단어가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나인 둘째에 해당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니은에 해당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틀렸다. 정답 1번 정답. 13번 넘어가겠습니다. 13번은 셋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단어를 직접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볶음밥의 경우에 볶음밥 밥으로 먼저 나누고 볶음은 다시 복과 음으로 나뉜다. 볶음밥은 어근, 전미사, 어근의 구조이다.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어근을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어근. 그 다음에 접사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노란색으로 셋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셋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집, 안, 일. 내리막 2번 탈락입니다. 놀, 이, 터. 코, 웃음. 울, 보. 자, 얘는 둘밖에 없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어근을 해봅니다. 집, 어근, 안, 어근, 일, 어근, 탈락. 놀이터, 놀, 이 터를 잡는다. 터 명사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터를 잡는다.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명사입니다. 어근. 코 있고요. 웃다의 웃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다의 울 있고요. 내리다 있습니다. 이 정도가 어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전미사 한번 찾아봅시다. 전미사는 놀이의 이, 그 다음에 웃음의 울음의 보, 울보, 그죠? 울보, 먹보, 잠만보, 이렇게죠.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3번밖에 없죠. 그리고 놀이에다가 터가 붙었기 때문에 정답 3번 이해하셨죠? 14번 문제. 노란색으로 아는 문장이 있고요. 안긴 문장이 있습니다.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선생님을 따라서 서술어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은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 동사, 형용사, 체언, 플러스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는 이다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절도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서술절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로 끝나는 말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찾아볼까요? 가다, 챙기다, 착하다, 형용사, 알다, 동사, 끝나다, 동사, 기다리다, 동사, 되다, 동사, 방문하다, 동사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겹문장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해야 하냐면 이걸 체크하면 됩니다. 기 나오면 명사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미음 나와도 명사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는 명사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된 하면 니은 관형사절입니다. 자, 가는 거 누가 갑니까? 내가 가겠죠. 내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짐은 내가 챙겼어요. 그녀가 착하고요. 아는 건 우리입니다. 수업이 끝나는 거고요. 학생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년이 되는 거고요. 얘는 보어입니다. 보어. 그 다음에 고향을 방문한 사람도 그 소년입니다. 그러면 소년이 두 번이니까 소년이가 한 번,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주어 생략, 주생. 1번도 주생. 1번 선지 보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2번 주어는 안긴 문장의 주어는 그녀가, 아는 문장의 주어는 바깥에 있는 거 우리가, 다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조사와 결합하여 쌤이 조사를 파란색 볼펜 칠하겠습니다. 니은 디귿 여기 을 있고요. 를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목적격 조사라고 해요. 목적격 조사가 나오면 목적어로 쓰이는 게 맞습니다. 다음 4번에 필수 성분이 생략되어 있다. 디귿 리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는 색연필로 한번 써볼게요. 그녀 수업이 끝나다 생략된 게 아니네요. 그 다음에 소년이 조종사가 되다는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디귿은 생략된 게 없습니다. 정답 4번이 되고요. 기억에 안긴 문장의 종류는 기니까 명사절이고요. 리을은 관형절입니다. 다릅니다. 문장 성분은 같다.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기 다음에 전을 꿉니다. 가기가 전을 꾸미니까 관형어 역할을 하네요.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가기가 전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미니까 관형어 역할을 하니까 문장 성분이 관형어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경우에도 된은 소년을 꾸밉니다. 그래서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관체부용이라고 관형어는 체언을 꾸미고 부사어는 용언을 꾸민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노란색 형광펜 높임 표현 체크하겠습니다. 높임 표현은 주체 높임이고요. 주어를 높입니다. 목적어 부사어는 객체 높임법이고요.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면 상대 높임법입니다. 문법적 수단은 조사 어미고요. 어휘적 수단은 특수 어휘입니다. 문제 좀 어렵습니다. 1번 볼게요. 어머니께 선물로 드릴 신발을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여러분 깨라는 말과 드릴이라는 말입니다. 자, 깨라고 하는 건 조사입니다.
조사기 때문에 문법적 수단이 되겠죠. 드릴은 주다의 높임인 어휘적 수단입니다. 특수어휘니까요. 두 번째, 높임의 대상은 니입니다. 그러면 깨가 나오면 부사어입니다. 부사어를 높이면 객체 높임입니다. 1번, 문법적 수단은 조사깨, 어휘적 수단은 드릴을 통해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편하게 신을 쓰실 수 있는 제품이 없을까요? 자, 누가 편하게 신을까요?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죠. 어머니께서 신발을 신을 겁니다. 선물을 어머니께 드릴 거니까요. 어머니가 신발을 신을 거잖아요. 그러면 있을까요? 라고 해서 점원한테 존댓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에 보니까 여기 신의 실수할 때 의시라는 말이 이제 높임말이고요. 까요 하는 것도 을까요 이것도 이제 높임말이 되겠죠. 그러면 시라고 하는 거는 주어를 높이는 겁니다. 주어를 높이면 주체 높임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주어를 높이는 건 주체 높임법이죠. 그 다음에 있을까요 할 때 있을까는 어미고요. 요는 조사입니다. 그러면 문법적 요소죠. 문법적 수단이죠. 그 다음에 있을까요는 점원을 높입니다. 청자를 높이기 때문에 상대 높임법입니다. 보실까요? 청자를 높이는 건 상대 높임법. 다 됐죠. 자, 그러면 2번 선지에서 의시와 조사요는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 그러면 의시는 신발을 신으실 어머니를 높이는 것이고요. 주어. 요는 청자인 점원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대상 닥치세요. 정답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도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모시고가 보이고요. 오시는 애 시가 보이고요. 가쇼요가 할 때 쇼요가 보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할 때 부모님은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가 되고요. 목적어를 높이기 때문에 모시고는 목적어를 높이는 것은 객체 높임법이죠. 그 다음에 모시고는 특수어휘입니다. 데리다의 특수어휘가 돼요. 데리다를 높여서 모시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적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사람은 손님입니다. 손님은 주어입니다. 따라서 주어를 높이니까 주체 높임법입니다. 그 다음에 시라고 하는 것은 어미입니다. 어미이기 때문에 문법적 수단입니다. 끝났네요. 가셔요. 가세요, 가셔요 할 때 조사도 조사가 사용되는데요. 청자를 높입니다. 청자는 손님이에요. 청자를 높이면 상대 높임법입니다. 요는 문법적 수단입니다. 다 설명드렸습니다. 3번에 모시다와 깨서는 라고 돼. 모시다는 건 어머니를 모시죠. 깨서는 조사께서는 손님들께서는 주어죠. 주어인 손님이죠. 그러면 다른 대상을 높인다. 맞다. 그 다음에 리을에는 저렴합니다 할 때 비읍니다가 보이죠. 이것은 어미입니다. 어미는 바로 문법적 수단입니다. 그러면 문법적 수단이 맞고요. 비읍니다입니다. 상대방 청자를 높입니다. 객체 상대 높임법이죠. 맞고요. 5번에 뵙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뵙고는 만나고 보고의 특수어휘입니다. 특수어휘는 어휘적 수단입니다.
어머니를 높입니다.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 객체 높임법입니다. 목적어는 객체. 화살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요는 청자를 높인 겁니다. 상대 높임법이고요. 요라고 하는 조사를 통해서 문법적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어휘적 수단은 뵙고입니다. 목적어를 지시하는 대상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목적어입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객체 높임법입니다. 5번 설명 맞는 말입니다. 일단 고2 학생들을 좀 초점에 두고 최대한 천천히 꼼꼼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미진한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법은 고수의 문법이라고 하는 쌤 재생 목록 파트가 있습니다. 어휘, 문법 계속 챙기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의 강의는 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